이거 되게 재밌다.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거 굉장히 웃긴데요. 윤광남님이 뭘 물어봤냐면 이 시대 스님들은 왜 예전 스님들처럼 도수를 못 하나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대부분 구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통이 가능한 거는 인도 쪽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는 신통이 원래부터 불가능했었습니다. 신통이 가능하려면 세계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매트릭스처럼 깨어있는 세계, 매트릭스의 세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매트릭스의 그 깨어있는 세계의 에너지로 매트릭스 속에서 작동을 하면 네오처럼 신통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동아시아는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이론론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무협지나 무술 영화를 봐봐. 그러면 공중에 떠오를 수는 있어. 하지만 나를 수는 없어. 이건 엄청나게 큰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술의 최고 고수가 돼도 지붕에서 지붕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지 슈퍼맨하고는 다르다니까. 그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풀이를 뛸 수는 있어. 아주 멀리 뛸 수는 있어. 대나무를 밟고 움직일 수는 있어. 하지만 전혀 없는 허공에서 허공으로 슈퍼맨 같이는 안 돼. 슈퍼맨 스타일은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동아시아에는 슈퍼맨이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통이 아니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생활의 달인 같은 거예요. 연습을 계속해서 내가 연습을 열심히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벽돌을 깨는 거야. 그러면 한 장을 깰 수 있고 또 연습을 더하면 두 장을 깰 수 있고 연습을 더하면 세 장을 깰 수 있고 그렇게까지 해서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공을 배우면 조금 더 몸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좀 딱딱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조금 이렇게 무른 것도 내가 밟고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무협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무협 영화나 이런 데서 흔히 보이는 설정들이고 제가 그런 데 또 꽂혀가지고 열심히 그걸 찾아다녔습니다. 중국의 오학을 다 다니고 우리 얼마 뒤에 다음 달인가 태산 가는데 태산 동쪽에 태산 남쪽에 항산 남쪽에 형산 서쪽에 화산 북쪽에 항산 중앙에 숭산 뭐 이래가지고 그런 오학을 다 다니고 나름 그래도 유명한 산 도사들 이렇게 찾아다니고 없습니다.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무술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무협지 같은 그런 영화처럼 대단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 왕의 호위무사가 될 것이다. 황제의 호위무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진짜 무술을 하는 대가가 무슨 호위무사를 하겠냐? 그런 건 다 산천에 숨어 사는 거지. 공무원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숨어 있는 사람 중에 한 랭킹 1위는 아니더라도 랭킹 10위 정도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00억 콜 이러면 전가요? 이러면서 나오는 거지. 불교도 그래요. 큰 스님들도 뭐 왕사국사 이렇게 하면 뭐 그만하겠습니다도 있는데 몇 번 하잖아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내가 하기 싫다고 그만 못 둬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고려시대 때 태어나서 자연스님 왕사 이래갖고 떨어졌어. 떨어졌어. 그럼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주변에 나랑 관련된 스님들한테 띠껴가지고 안 돼. 스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나온다고. 왜? 내가 올라가는 순간 얘네가 윤택해져. 이해가 돼? 집단 전체가 윤택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대승심을 발휘하셔가지고 나가셔야 그래야 이게 세상을 바로잡고 포교를 할 수 있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쫀다니까. 밑에 사람이 그렇게 쪼면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당신이 좋아가지고 홀딱 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래서 옛날에 그 백곡천흥 그 조선시대 때 그때 봉은사 없애고 막 하려고 했을 때 상소문 올리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 글자를 만자나 써가지고 상소문을 올리는데 왕한테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왜? 상소문 올리는 게 그렇게 대단해? 아니야. 그거는 왕에게 반대하는 거거든. 쉽게 말해서 북한의 김정은한테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혼자 죽으면 되지. 뭐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살 만큼 살았고, 야, 내가 독립운동한다고 생각하면 돼. 나 혼자 아니다. 나만 죽는 거 아니다. 이 근처 절을 다 쑥대밭 나고 스님들 싹 죽는 거예요. 아니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거 백곡천은 그때 글 쓸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그 당시 옆에 있는 스님들이 이거를 용인을 해줬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다. 이걸 써서 올린 사람도 대단하지만 내가 그 옆에 있었어. 그리고 내가 상자야. 스님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왜? 전체가 다 죽어. 집단 전체가 다 죽어. 왕조국가에서.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책에는 안 썼지만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무 길게 써서 안 읽은 것 같다. 이게 길게 쓴 효과인 것 같다. 진짜 막 구구절절 길게 썼거든. 저도 마찬가지거든. 카톡 이런 거 해갖고 막 이만큼씩 보내는 사람이 있거든. 안 읽죠.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대답이 없냐? 네가 길게 해서 안 읽었지. 똑같아. 그 읽었으면 절단 났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라고 보면 안 돼. 어떤 집단의 리더가 되면 밀리면 다 죽어. 지금 정치판도 비슷할 걸? 정치판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대표 이런 거 떠나서 어떤 당의 중간 보스 이상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위에 자리가 비면 밑에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올라가야 돼. 아니, 그렇지 않을까? 내가 독야청청하리라 그렇게 해서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진짜 이제 다 한마디씩 하죠.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술의 고수도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국 역사를 많이 봤죠, 진짜. 그래서 제가 중국에 이렇게 우리 답사 가면, 요즘은 뭐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에 가이드들이 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놈은 도대체 뭔데 우리나라 역사를 외국인이 더 잘하냐? 야, 전공자니까 너네는 가이드고, 가이드가 뭐 역사 공부해서 가이드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데를 다 보면 왕조 멸망할 때 무술 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끝날 때 보면 물론 뭐 숫자가 많으니까 결국은 죽어. 그러더라도 뭐 관우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한 100명은 내가 상대했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한 놈이 안 나오네. 그 얘기는 뭐야? 없다는 얘기죠. 그 정도면 없다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중국에서 있었어요. 문화대혁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66년에서 77년까지 한 10여 년에 걸쳐서 중국에 그게 이제 인표라는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비공비림이라고 공자 이제 문화를 다 파괴하는 거야. 그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거든. 문화가 많이 파괴됐죠. 그래서 그렇게 문화를 이제 파괴하는 중국을 1000년 이상 퇴보시킨 사건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그게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가 모르겠다. 모택동이 대학진 운동 이런 거 실패하고 그거 이제 정치적으로 감아 넣으려고 했었던 아주 안 좋은 행동이거든. 그래서 이제 홍위병 그때 그 당시 중고등학생 수준밖에 안 되는 애들이 이제 뭐 자기 선생이나 이런 사람 다 때려잡는 거야. 그다음에 문화재 다 파괴하고 해갖고 다 축창 찌르고 뭐 이런 사건이거든. 근데 거기서 종교도 뒤지게 맞았습니다.
종교도 뒤지게 맞았어. 근데 그런 기록들을 보면 화산파, 건파. 그러면 뭐 몇 명은 뛰게 해야 될 것 같으냐? 아니고요. 자, 중학생한테 무릎 꿇고 싸대기 맞고 있었죠. 기록을 보면 그냥 무릎 꿇고 다 싸대기 맞고 반동으로 지켜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 답니다. 성견지명이 있었던 사람들 도망갔죠. 저항했거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 없었고요.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도술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사명당. 그거 다 소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명 두드려 맞고 임진왜란 때 두드려 맞고 사명대사전 뭐 이래갖고 그 소설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조선 후기에 유행하던 거기서 이제 일본 사람들을 좁힌 것처럼 뭐 도술을 부리는 것처럼 나오는 거고 실제로 실록에 보면 사명당이 중풍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신통이 중풍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이게 좀 매치가 되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90년대, 80년대에 열풍이 불었던 게 단전호 뭐 이래가지고 무슨 뭐 독립문을 뛰어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다 그냥 말뿐인 구라였었어요. 그리고 그 연정원 쪽에서도 그거는 소설가였던 그 김정빈 씨가 오바해서 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 주최 쪽에서. 그래서 저도 그때 혹해가지고 거기를 또 가봤죠. 고등학교 때. 내가 진짜 이상한 짓 내가 진짜 많이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이런 게 다 불가능하냐? 어떤 부분은 가능한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유의미한 결과값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장풍 연습도 많이 했었고 참 여러 가지 했었어. 근데 유의미한 결과값을 못 만들어낸다는 뜻이 뭐냐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황영조 선수가 42km를 뛸 수 있어. 마라톤 뭐 풀코스를 뛸 수 있겠지. 그러면 황영조 선수는 평생 뛰어다니겠냐? 아닙니다. 차 타고 다녀요. 왜? 뛰는 거보다 차 타는 게 편하거든.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럼 뭐 황영조 선수는 무슨 뭐 수원 가려고 그러면 자 오늘 뛰어갈까? 이러면 시작할 것 같아? 아니야. 내가 그래서 전에 그 얘기 했잖아. 대륙으로 횡단하는 철새들도 티켓값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다닐 거다. 걔네도 힘들어요. 걔네도 힘들어. 할 수는 있지. 예, 제비도 그렇게 날아다니는 거고 할 수는 있지. 하고 싶겠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게 유의미한 결과값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 돼. 그리고 인도에도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인도 요기들 얘기 보면 뭐 카메라에 안 찍혀요. 그 다음에 뭐 숨을 오래 참아서 땅속에서 뭐 숨 참기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다 죽었어 걔. 시간에 맞춰가지고 빨리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안 끄집어내줘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가장 황당했던 건 그 요기들 이야기 중에서 가장 황당했던 건 독을 먹고 사는 요기가 있어. 그러니까 독을 먹으면 그 인도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시바 신이라고 하는 인도 힌두교의 최고 신 중에 한 명인 시바가 큰 뱀이 있어요. 바수키라고. 그 바수키가 독을 토해냈을 때 그거는 냄새만 맡으면 신이든 악마든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시바 신이 그거를 그 유해교반이라고 사건이 있어. 그게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가면 제가 그런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 가면 이제 뱀 가지고 양쪽에서 악마하고 그 다음에 신들이 이렇게 뱀을 가지고 잡아당기는 그 줄다리기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가면 그 넘어가는 그 다리에 이렇게 돼 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 유해교반이라 굉장히 유명한 건데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독을 뿜는데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이 뱀이 독을 뿜는데 그 독은 너무너무 치명적 독이어가지고 인간은 둘째치고 신이든 뭐 악마든 뭐 숨만 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설정상 신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그러려고 들어. 그랬더니 슈바신이 그럼 내가 이러면서 그거를 삼켰대. 삼키는데 넘기면 쥐도 죽는 거야. 그래서 목에다가 걸어놨대. 예. 이게 나는 딱 듣는 순간에 뭔 생각했냐면 우리 어렸을 때 내 친구도 그러는 놈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딱 걸려놨다가 다시 이렇게 토해내는 애 있어. 몰라 그런 거? 우리 어렸을 때는 개구리도 있었어. 개구리를 먹어. 하지만 여기다 걸어놨다가 이렇게 하면 나와. 왜? 에? 되게 재밌어. 아니 먹는 거 아니고 이게 이제 일종의 장난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 근데 그 되새김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는데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 그래서 돼지를 못 먹게 한 이유가 신이 돼지를 못 먹게 한 이유가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나 양은 되새김질하면 내가 그걸로 칼럼 쓰다가 뭐라고 쓰려다가 말았냐면 내가 그거 썼다가 지웠다. 그게 초식 동물이 풀을 먹으니까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걔는 되새김을 할 필요가 있고 돼지는 잡식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굳이 되새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차이지. 이거를 미련하게 무슨 신이 되새김질 하는 놈은 좋은 동물, 되새김질 하지 않는 놈은 나쁜 부정한 동물. 그래서 이슬람에서 그걸 계승해서 유대교하고 이슬람은 돼지고기 못 먹어요. 아직도.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야. 미개하지. 아유, 내가 보기에는 참 미개하지. 무슨 신의 입장에서 되새김질을 하냐 마냐로 짐승을 평가를 해. 그럼 육식동물이나 좀 센 동물들 잡식성은 다 되새김 없어. 그럼 우리는 뭐 부정한 놈이냐? 그러니까 그게 먹는 거랑 관계된다니까. 풀 먹으니까 소화 잘 안 되지. 게다가 걔는 초식이 약한 놈이니까 일단 먹어놓고 좀 시간 두고 하는 거 아니오. 물론 뭐 우리도 가끔 인간도 하지. 술 먹고 되새김. 술 먹고 되새김. 그지?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술이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 그 목에다가 시바신이 이렇게 독을 걸었대. 그거를 슈바신 도상에서 나와요. 그걸 청경존이라 그래. 목이 파란 놈. 독이 파랗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바신 그림이나 조각에 목이 파랗게 나오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거거든. 그게 나중에 불교로도 영향을 줘가지고 관세음 보살도 청경존이 나와. 그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신묘장구 대단한이에도 나와.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묘장구 대단한이에 힌두교 얘기가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유행하던 거니까 마치 갤럭시가 저 아이폰 뺏기듯이 약간 우리도 이러면서 뺏긴 거야. 그게 그래서 그 내용하고는 또 약간 달라. 그러니까 불교가 약간 짭이었던 거지. 그게 유행하니까. 그럼 불교 것만 그렇게 됐냐? 아니, 걔네도 갖고 가. 그러니까 갤럭시만 아이폰 다 뺏겼냐? 아니야. 서로 좀씩 가는 거야. 서로. 야, 그것 좀 괜찮다. 이러면 그렇게 할까? 뭐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게 같은 지역 안에서 오랫동안 경쟁하면 제가 오늘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는데 제사와 차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는 차를 중심으로 하는, 차례는 차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의 추모례고, 제사는 고기를 중심으로 하고 술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의 돌아가신 분 생일상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비슷합니까? 2000년 동안 한 지붕에 동거해봐라. 2000년 동안 동거해봐. 비슷해지지. 서로.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하는 놈이 있었어. 그래서 독을 먹은 거예요. 아니, 최근 얘기예요.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얘기야. 그걸 이제 자기는 요가를 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 내 친구도 했었는데 내가 그 생각했거든. 근데 진짜 그 종말이 되게 재밌어. 그 사람 결국 죽거든. 죽는데 나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 친구가 개구리를 먹었을 때 우리가 걔를 놀래키면 이게 이렇게 걸었다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이게 횡격막을 잘 뭐 조절하면 뭔가 조절하는 게 있겠지. 근데 요가 하시는 분들 그거 아세요? 뭐 배도 조절하고 이렇게 배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월정사 교구장 스님은 배를 가지고 이렇게 트위스트를 추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돌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이제 요가 잘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몸에 다른 데도 우리는 잘 통제하지 못하는 근육을 쓸 수 있는 거지.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독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토해내고 이런 걸로 약간 이렇게 앵벌이를 하면서 먹고 살았거든. 옆에서 어떤 놈이 뒤지게 말을 시켰대. 그래가지고 이거를 놓친 거야. 이게 힘을 계속 좀 주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죽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게 도술이냐? 그게 도술이냐? 이거는 기술인데, 기술이고 차력 아니냐? 일종의?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길에서 이렇게 입으로 불 끄고 이런 분들 있었거든? 약장수 이렇게 하면서, 그거 약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짱돌도 갖다가 깨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그거 다 사기예요. 그 불로다가 한번 크게 달고 그 다음에 그걸 찬물에 넣으면 균열이 가요. 그걸 깨는 거고, 벽돌은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속 안에가 금가게 합니다. 그래서 깨는 거고. 그게 다 원리들이 있어. 원리들이 있어. 아유, 그렇게 능력 있으면 약 팔고 있겠어. 소뚜껑은 그냥 깨는 거예요. 근데 무쇠는 원래 잘 깨져, 생각보다. 가운데를 깨는 게 아니고 옆에를 깨기 때문에 무쇠는 원래 깨져. 쇠는 안 깨져. 무쇠는 깨집니다. 그래서 무쇠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깨지면 금쩍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꿰매서 쓰고 했었는데 그런 거 깨지면 꿰매 쓰는 거 모르셔요? 철사로다가 이렇게 꿰서 구멍 뚫어가지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그거 율장에도 나와요. 부처님 당시에 바루를 쇠바루를 쓰면 그게 깨져. 어떻게 깨지냐면 바닥에 떨어뜨려서 깨지는 거거든. 이제 놓치면 깨지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5번까지 꿰매라라고 하는 그 오철바루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술은 가능성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좀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투자 대비 효용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용성이 너무 떨어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술과 가장 근접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절 겁니다. 우리 명상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명상책 이제 나오면 여기서는 안 할 거예요. 여기서는 부처님 생애해서 인도 가야 돼서 제가 울산이나 이런 데서 할 때 그렇게 하면 유체이탈도 되고 뭐 투시도 되고 눈에 뭐가 보여요. 근데 제가 일상 얘기하지만 보여서 뭐 할 건데가 됩니다. 신기해요. 그거까지가 끝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로또를 맞추느냐 이러면 내가 그걸 했겠지. 내가 못하잖아 그거를. 나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무당이 용하면 로또를 하지. 뭐 한다고 전 보고 있어. 굿 하나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도 얼마나 후려쳐가지고 안다리 바깥다리 다 감아가지고 해야 굿 하나 하는데 뛰는데 아니 돈 아까운 사람이 어딨어.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딨어.
뭐 1,0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아깝지. 그걸 이렇게 저렇게 휘어가지고 겨우 하나 뜯어내는 건데, 야, 로또 하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1,000억짜리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당첨됐던 게 조 단위가 터졌어요. 그거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나옵니다. 세금 무슨 뭐 60%를 띄는지 얼마를 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몇 천억은 남죠. 그러면 됐지, 뭐. 맞지? 뭐 일론 머스크 할 거야. 뭐 우리가 위성 띄울 거야. 화성 갈 거야. 등 따 씻고 배부르게 잘 살면 되지. 예. 그렇잖아. 그래서 이 도술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효용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99.99%는 굴합니다. 그리고 우리 때 또 유행하던 게 뭐냐면 단전호흡하고 뭐 TM이라고 초월 명상 뭐 이런 거 하면 몸이 떠오른대. 그거 다 사기였죠. 떠오르는 놈 한 놈도 없죠. 그리고 떠오르는 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통통 튀고 있죠.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통 튀고 있었죠. 내가 이런 것도 진짜 이런 거 많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 많이 그런 걸 연습하기도 했었어요. 그 통통 튀는 거 잘하면 그게 뭐 그쪽에선 또 약간 대우받아요. 그래서 무슨 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 차라리 스카이 콩콩을 사지 뭐 한다고 저 미친 놈들. 아유, 통통 튀는 걸 연습을 하노? 누가 기가 막힌 얘기를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귀신이 하늘에 뜰 수 있으면 이건 되게 재밌더라. 나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인데, 귀신이 하늘에 떠서 이렇게 다니면 중력으로부터 무관한 거 아닙니까? 중력과 무관하면 자전할 때 이거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나 듣고 되게 재밌었어요. 재미없어? 귀신이 중력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으면 지구는 자전하면서 계속 돌잖아.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 그럼 귀신은 거기에 자전에 따라갈 필요가 없고 그냥 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잡혀 있는 이유는 중력 때문에 잡혀 있는 거거든. 근데 귀신이 중력과 무관해지면 지구가 무지하게 빨리 지금 팽이 돌면서 돌아가는 놈이거든. 그러면 귀신은 우주로 그냥 바로 갑니다. 왜냐면 지구가 이동했기 때문에. 이거 참신한. 그래서 귀신은 중력의 영향을 받나요? 야, 이거 어렵더라. 받으면 뜨면 안 되고, 안 받으면 우주로 날아간다니까. 우주소녀 민키로 될 수 있다니까, 귀신이. 제사밥 먹으러 왔다가 우주소녀 민키인가요? 뭐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 위성하고 부딪혀야 될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너무너무 재밌고 참신한.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이게 전체가 어떤 기의 장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안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중력이나 이런 쪽은 잘 모르겠고, 나도 이런 질문을 듣고 깜짝 놀라서 나도. 그런데 이게 약간의 눈에 안 보이는 중력장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는 뭐 기의 어떠한 망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우리의 형체보다 조밀할 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수증기 같은 애지. 수증기라고 해서 날아가는 건 우주 밖으로 날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걔도 떠 있는 거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제가 이런 잡지식의 전문가로서 돈 안 되고 쓸모없는 거는 내가 다 해본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이 도술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다 굴합니다. 대부분 굴합니다. 그리고 마술인 경우도 많아요. 마술인 경우 많아요. 옛날에 바바리다스 칠판 이런 책 보면 그 마술사 출신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대박 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거 있어요. 일부 마술사들한테 그 얘기가 있어. 사이비 종교 교주가 이렇게 좀 가르쳐 주면 안 되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통이지. 자기 주장은 신통이지. 근데 되는 거는 대부분 정신적인 것과 관련된 거, 감각 통제했을 때 관련된 거, 그리고 물질적인 거는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나? 염력 됩니다. 나 어렸을 때 염력 그런 것도 많이 했었어. 하지만 바늘 하나 못 든다는 거 절대 못 듭니다. 절대 못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응원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라는 얘기를 하거든. 축구 응원한다고 한국팀이 브라질 이기겠냐고. 5천만이 다 응원을 해도 응원이나 그런 염력으로 뭔가가 변동이 있으면 중국이나 인도는 왜 축구를 못할까? 중국 사람들이 응원하면 그 에너지가 훨씬 더 강력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을까? 아르헨티나나 뭐 브라질이나 독일에 사람 얼마나 산다고.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겐지스강에다가 돌멩이를 던지고 떠올라라 네가 계속 한다고 돌이 떠오르냐? 이렇게 하거든. 2500년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때는 진짜 그런 놈들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겐지스강에 가면 빨개 벗은 놈 있고 별놈 다 있어 거기. 그나마 우리 갔을 때는 우리 팀이 한국 팀들이 갈 때는 별로 없어요. 왜? 걔네 겨울이라 추워서 꼬치가 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복 있는 분들만 구경하실 거야. 좀 그래. 자기도 춥거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우리 저 보살님 말씀하실 때 그랬는데 온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5도에서 30도. 5도에서 30도.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공기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5도에서 30도 되면요. 사람이 아니 이게 하루에 일교차가 이만큼이라니까. 그러면 뭐가 있냐면 아무 하는 게 없는데 사람이 피곤해. 병든 닭같이 이렇게 사람이 퍼진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는 건데 남자들은 대부분 그걸 알아. 그게 강원도가 힘든 이유야. 그러니까 군복무 때 왜 힘들었느냐?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날씨도 한 몫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냉탕 온탕이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5도라는 게 무지 추운 5도예요. 그냥 5도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0도쯤에.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영상에서 얼어 죽어요. 걔네는 더운 쪽에 몸이 익숙해져서 얼어 죽어. 그래서 그때 이제 겨울에 보통 겐지스강에 또 아침에 갑니다. 일출을 또 보러 가야 되거든. 겐지스강의 일출이나 일몰이 또 기가 막혀요. 그걸 또 보러 가야 돼. 그러면 또 새벽같이 또 일어나가지고 또 가거든. 겨울이라 해가 좀 늦게 떠. 이게 딱 뜨거. 이런 거 할 때 하면 그 영감님이 이제 얼을까봐 안 나와 계시죠. 안 나와 계시죠. 그리고 시체 태우는 것도 아침에는 별로 없더라고. 그 태우는 거. 그래서 이 도술의 문제는 실제로는 대부분 사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거 도술도 사기 감별사 나도 이거 할 수 있다. 이게 되는 방식이 있고 안 되는 방식이 있다니까. 제가 전에 염력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꽃갈 씌우는 거 있어. 바늘에다가 이렇게 꽃갈을 씌워. 꽃갈을 씌우면 조그만 바람이나 미세한 움직임으로도 이게 돌아가요. 작은 꽃갈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게 바람이나 이런 영향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컵을 씌워요. 아이스 커피 컵 옛날에 이렇게 하면 큰 거 있었어. 딱 씌워놓고 이제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작은 걸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숨 쉬어도 잘못하면 움직여 그걸로도.
그래서 뒤쪽에 가서도 하고, 거기 이제 씌워놓고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움직이는 걸 하거든요. 아주 작으면 안 돼. 어느 정도가 커야, 한 종이, 색종이 정도 사이즈는 나와야 쉬워. 너무 작으면 잘 안 돼. 내가 진짜 많이 해봤거든. 그거 돌릴 수는 있어요. 그거 돌리는 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돌려서 뭐 할 건데? 돌려서 뭐 할 건데? 내가 그거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그 비빔면 하듯이 이거 하는데 아유 이거 노력 많이 했다. 이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요런 거 그것만 하나 이런 걸로도 하거든. 이걸로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앞뒤로 흔들리고 이런 거 연습 많이 한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아무짝에 사는데 망고에 도움 안 된다. 그래서 도술은 99%의 사기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다는 거. 그리고 투시나 이런 거는 제가 깊은 단계에 못 들어가서 그럴 수는 있는데 랜덤이에요. 보이는 건 맞는데 랜덤이어서 쓸모가 없어요. 이거 랜덤을 조절해서 초점을 맞춰야지. 야, 전파만 잡으면 뭐하냐. 야, 이게 KBS나 MBC를 잡아야 될지 전파만 잡아서 뭐 할 거야.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쫓아갈 정도는 안 된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거가 관련해서 책도 많이 찾아보고 뭐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그런 대단한 데 가보기도 하고 눈앞에서 시원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놈은 한 놈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 나만 또 못해. 이것들이 나만 또 못해. 난가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 누가 나한테 옛날에 유체이탈 배우러 왔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는 금방 돼요. 근데 그것도 자유롭게 컨트롤 잘 안 돼요. 그건 끈으로 묶여 있어요. 뒤통수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육체로는 여기에 하고 그 다음에 나가면 뒤통수하고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게 실 같은 걸로. 그래서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엔간해서 안 죽어요. 나갔다가 안 오면 죽는 거거든. 안 죽어. 안 죽어. 유체 이탈을 하면 뭐가 좋으냐면 신기합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낮은 집에서는 유체 이탈하면 되게 답답해요. 아무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좀 층고가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이게 천장에 걸려요. 그래서 별로. 그리고 이 몸 옆에 있으면 안 움직여요. 약간 이게 자석 비슷해가지고 자석 옆에서 쇳가루처럼 내 뜻대로 잘 안 돼.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좀 큰 집에 살면 연습하면 좋아. 근데 연습팬들 이게 이거 해서 그리고 이게 빠르게 뭔가 결과값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진도가 나가면 그럼 내가 자유롭게 이쪽에 왔다가 저쪽에 갔다가 뭐 정보도 빼오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잘 안 되고요. 될 때 되고요. 안 될 때 안 되고요. 약간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하느냐? 신기해요. 참선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거는 감각 차단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효율적 감각 차단과 그 다음에 호흡만 들어가면 어느 정도 다 돼요. 내가 고등학교 때 써놓은 게 있어요. 유체 이탈을 하는 12가지 방법.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하면 돼. 그런 쓸데없는 짓. 진짜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께 참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나만큼 공부한 사람도 없어. 이런 게 다 콘텐츠가 됐잖아.